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코딩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을 VR 기기로 보는 방법을 해볼 거고요. 그걸 HMD라고 하는데요. 그 HMD 사용법과 더불어서 AR을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을 VR 안경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HMD라고 하는데요. HMD는 VR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MD의 종류는 가격대별로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교육용으로 VR 킹덤이라는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 가격은 5만원 안팎이었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몇천원짜리 카드보드라는 HMD도 있으니까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HMD는 스마트폰 삽입 영상 출력 방식과 PC나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독립형 HMD가 있습니다. 또 리모컨이나 총과 같은 다양한 컨트롤러가 있는 기기도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성능과 편의성이 다르겠죠. 우리 학생분들은 교육용으로 스마트폰 삽입 영상 출력 방식으로 HMD를 배우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요.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스마트폰 삽입 영상 출력 방식은 화질이나 영상 프레임이 스마트폰 사양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스마트폰에 금이 가 있거나 또는 액정이 더럽거나 좀 스마트폰이 어둡거나 그러면 또 영향이 있겠죠. 일단 저의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9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시간에 PC에서 작업해 놓은 코스페이시스 프로젝트를 감상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코스페이시스 에듀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영상 화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선명한 동영상을 넣으니까 영상이 좀 깨져서 화질을 조금 줄였습니다. 구별이 안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설치된 앱을 실행시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우리가 작업한 프로젝트가 연동이 되어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코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서 코딩을 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감상을 하는 거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안경 버튼이 있습니다. 안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영상이 보여지죠? HMD에 삽입을 하면 두 개의 영상이 렌즈를 통해서 HMD의 렌즈를 통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HMD의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저가형 HMD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 VR 모드가 실행된 상태로 스마트폰을 HMD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제 삽입부터 초점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HMD에 결합하겠습니다. 일단 HMD의 뚜껑을 열어주시고 스마트폰에 영상 두 개의 영상 가운데에 흰 선이 있습니다. 흰 선이 가운데 아래가 되도록 이렇게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VR 킹덤 모델에는 이렇게 찍찍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어폰 잭이 있는데요. 이어폰 잭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고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글을 쓴 다음 머리끈을 조절을 해줘야죠. 머리끈을 조절해서 내 머리에 딱 맞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정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쪽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주겠습니다. 렌즈와 스마트폰의 사이에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내 눈에 잘 맞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동그란 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가운데 동그란 점이 하나로 보이도록, 두 개로 보이면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머리가 어지럽고 멀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닫아줄 겁니다. 그리고 버튼 조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 3개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 1개가 있습니다. 코스페이시스에서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난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겠습니다. 조작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가 이동하고 싶은 길에다가 검은색 초점을 두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 몸을 이동시켜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클릭입니다. 클릭은 내가 클릭하고자 하는 객체에다가 검은색 초점을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은 내가 만들어준 코딩에 따라서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HMD를 낀 상태로는 점프는 못합니다. 그리고 HMD를 낀 상태로 바닥을 보시면 메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뒤로 이동이 되고요. 보라색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교실이 나옵니다. 이 교실은 우리 코스페이시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했을 때 초기 화면과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해당 프로젝트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HMD를 이용해서 VR을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HMD마다 사용법이 다르기에 제가 제작한 영상이 모든 HMD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용 HMD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초기 세팅을 해주고 VR을 감상하게 됩니다. 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은 비교적 좋은 화질과 좋은 영상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몇 가지의 기종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LG폰이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삼성폰, LG폰, 아이폰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AR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은 요즘 나오는 폰에서는 거의 작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AR은 코스페이시스에서 정해준 스마트폰 및 태블릿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가형 태블릿을 구매해서 코스페이시스에서 AR을 실행시켜 봤습니다. 분명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 같은 필요한 센서가 장착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AR이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코스페이시스에다가 문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AR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기종이 홈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눌렀는데 VR 안경 버튼만 있고 AR 버튼이 없다면 해당 센서가 없는 기종이거나 아니면 코스페이시스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일 겁니다. 확인하시려면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홈페이지에서 서포트 그리고 FAQs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서 테크 그리고 중간쯤에 해당 링크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원되는 기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AR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AR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AR 환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페이시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주고요. 프리플레이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가상현실을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안경을 누르면은 가상현실 VR을 보는 거고요. AR을 눌러주시면 AR을 보는 겁니다. AR을 클릭하면 이러한 메시지가 뜨고요. 자, 바닥을 한번 놓겠습니다. 자, 인식이 되면 위치 정보가 인식이 되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집이 현실 세계에 덮어 쓰여졌죠?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 집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문을 한번 다시 클릭해 볼게요. 문이 열리네요. 안에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AR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VR과 AR을 보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같은 가상현실을 HMD를 끼고 현실감 있게 보느냐, 카메라로 영상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VR과 AR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만들어준 집인데요. 이번에는 집을 들어가는데 문 없이 들어가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 없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벽을 통과하도록 한번 해야 되겠죠? 벽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동시켜 주고요. 카메라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카메라, 그 다음에 설정을 좀 해주는데요. 충돌이라는 버튼을 끄겠습니다. 충돌을 끄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면요. 이렇게 관통을 하네요. 근데 이 관통하는 게 모든 물체를 관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말고요. 코딩을 이용해서 관통을 할 거예요. 코딩을 이용해서 관통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자, 카메라 충돌은 켜주고요. 켜준 상태면은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벽에 막히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코딩을 이용해서 관통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잘린 사각불 지붕을 감춰주고요. 그리고 특수에서 첫 번째 카메라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특수에서 카메라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두 개를 코블록스에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려는지 이제 알겠죠? 이 카메라가 이 벽에 닿으면은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을 바로 메인 카메라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메인 카메라를 전환시켜 주면 되겠죠. 이 벽돌 5라는 객체를 코블록스에서 사용하도록 변경을 시켜주고요. 자, 카메라가 만약 언제 카메라가 벽돌 5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되죠? 메인 카메라가 형태에 있습니다. 형태 메인 카메라를 카메라 1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카메라가 벽돌 5에 닿았을 때 메인 카메라가 카메라 1으로 바뀝니다.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벽돌에 닿으면 이렇게 메인 카메라가 카메라 1이 되고요. 다시 한번 벽돌을 통과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지 않아요. 충돌 기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객체에 부딪혀도 이렇게 충돌이 되고요. 관통하지 않네요. 이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카메라 1로 이렇게 부딪혀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른 코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카메라도 이쪽 벽에 닿으면은 이쪽 메인 카메라가 1로 되고 1번 카메라 1번이 이쪽 벽에 또 닿으면은 그냥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로 바뀌는 그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9번과) (10번) 코딩을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서요, 카메라 1이 벽돌 5에 닿았을 때 메인 카메라로 바꿔줘야겠죠. 자, 카메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통과도 되고 이쪽 바깥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가 벽돌 5에 닿았더니 이렇게 카메라 1으로 메인 카메라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 1을 이렇게 벽돌 5에 닿겠습니다. 그랬더니 깜빡 하면서 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닿은 상태로 벽돌 5에 닿으면은 카메라 1으로 바뀌는데요. 카메라가 벽돌 5에 닿으면 카메라 1으로 메인 카메라가 바뀌는데요. 카메라 1이 다시 벽돌 5에 닿았을 때 메인 카메라, 이 카메라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9번, 10번 코딩과 11번, 12번 코딩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번갈아 이동이 되는 거죠. 번갈아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카메라 1으로 메인 카메라를 바꿔준 다음에 동작에서 카메라를 뒤로 한 1m 정도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1을 뒤로 1mm 정도 떨어지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플레이 버튼 누르고요. 닿는 즉시 메인 카메라가 바뀌고 이 카메라는 뒤로 1m 이동하기 때문에 벽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메인 카메라가 카메라 1로 바뀌고 또 앞으로 가니까 또 카메라로 바뀌었네요. 근데 약간 부자연스럽죠. 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는 메인 카메라가 카메라 1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벽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에서 카메라를 회전시켜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1도 회전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갔더니 메인 카메라가 카메라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왔더니 역시 앞을 보고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네요. 다시 들어가 봤더니 카메라 1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지붕을 다시 보이기로 해준 다음에 VR을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환경에서 수정. 그래서 환경을 하나 골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대 이미지, 무대 사운드 이런 게 있네요. 무대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은 바닥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깔리는 게 바로 무대 이미지 기능입니다. 이렇게 무대에 이미지를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배경을 삭제해 가지고 그냥 이 이미지로 쓰겠습니다. 무대 이미지는 잘 사용 안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무대 사운드죠. 무대 사운드는 배경음악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배경음악을 넣으려면은 배경음악을 좀 다운로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을 한번 클릭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세 번째 거 유튜브 스튜디오로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대시보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시해 주고요. 맨 마지막에 왼쪽 맨 마지막에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 여기로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가지 효과음이나 음악이 있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크네요. 효과음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효과음이나 음악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좋은 음악이네요. 이 음악을 제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생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지정한 장소로 지정한 폴더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코스페이시스에서 무대 사운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 기다려주면 네, 여기 무대 사운드가 등록이 됐습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코드 옆에 소리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요. 눌러보겠습니다. 제 집에 어울리는 음악인가요? 들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음악 같습니다.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자, 그 유튜브에서요, 여러 가지 효과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웬만한 효과음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곰이, 내가 어느 길을 지나고 있을 때 곰이 튀어나와서 날 덮친다. 그랬을 때 소리가 나겠죠? 곰 소리가 나는데 그 곰 소리도 코딩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형태에 가보면은 사운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소리 재생하기, 소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그냥 멈추게 하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가능한데요. 이것까지는 해보지 않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VR 영상을 재생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평면 형태로 VR 안경을 쓰고 봤을 때 꼭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평면 형태의 영상만 보여줍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써봤는데 약간 버퍼링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이 무대 사운드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이 문을 열 때 소리가 나는 거죠. 삐그덕 하면서 소리가 나고요. 문을 또 닫을 때는 또 삐그덕 하면서 닫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약간 오디오 보관함이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오디오 보관함 이전 버전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 음악 그리고 음향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사용할 무료 음향 효과를 찾고 다운로드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검색을 도어라고 했더니 이런 여러가지 효과음이 있네요. 문 소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기네요. 예, 짧은 게 있네요. 좋은 문소리를 찾았습니다. 이 소리인데요. 삐그덕 한데 소리가 약간 이상한 소리 같기도 한데 이거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열고 닫을 때 사운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무대 사운드 여기를 갔다면은 이번에는 업로드로 가겠습니다. 업로드에서 소리로 넘어와 보니까 하나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네요. 이건 바로 무대 배경음악이죠. 이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는데 방금 다운로드 받아준 효과음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이 효과음을 코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형태에서 사운드 가겠습니다. 사운드. 그래서 소리 재생하기, 소리 없음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이런 게 있죠. 자, 이거를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도 정해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옆에서 시작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문을 열면 소리가 날까요? 문이 다 열렸는데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네요. 이 사운드 자체도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끊어서 넣어주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콘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콘텐츠인데요. 플레이 버튼 누른 다음에는 조금 음악이 좀 시끄러울 수 있어가지고 끊고 가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오고요. 움직이는 판을 타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악을 켜줘야 되는데요. 소리가 잘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흰색 원통을 밟으면서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거죠. 곰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포효를 하면서 저를 한 대 쳤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이벤트에 효과음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생동감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는 미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근데 만들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보니까 미로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미로에 던져진 것처럼 길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미로 중간중간에 퀴즈도 되고 점프대도 만들고 순간이동도 시키고 여러 기능을 넣어봤는데 미로를 깨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좀 낮춘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VR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다면 개발자의 입장이 아닌 유저의 입장에서 플레이해 보시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3D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3D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배운 조작법에다가 계속 누적시켜서 여러 명령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배우다가 느끼시겠지만 배우기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써먹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빨리 배워서 빨리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능들을 응용하고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죠. 저번 시간에 3D 모델을 업로드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STL 파일을 업로드했었죠. STL 파일의 특징은
색채 정보가 없는 3D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3D 데이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삼각형 또는 다각형으로 이어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둥근 구를 이루지만 폴리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삼각형 수를 적게 하니까 뚝뚝 끊어진 걸 볼 수 있고요. 폴리곤 수를 가장 많게 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곡면을 잘 표현해주는 삼각형의 조합이 되겠네요. 이게 3D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이건 STL의 특징이고요. STL 말고도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OBJ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 파일인데요. 마찬가지로 3D 데이터지만 이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사각형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OBJ는 아닙니다. 다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 다시 코스페이시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아까 STL 파일의 특징은 색채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색채 정보가 있는 3D 데이터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한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탑이죠. 이 탑은 익산의 역사 유물인 미륵사지 석탑이죠. 이 게임은 미륵사지 석탑 안에 있는 사리정음을 찾는 VR 게임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시간은 대략 3D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코딩까지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배치해 놓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배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이런 객체들도 넣어 놨고요.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저는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진짜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이 바닥에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떨어져 볼까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HMD를 끼고 이 게임을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 한참을 이걸 했네요. 저기 공 뒤통수가 보이네요. 자, 오늘 할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원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 원통이 붕 하고 위로 떠오르고 저를 튕겨냈네요. 예, 굉장히 멀리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바로 떨어지겠습니다. 예, 떨어진다고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올라왔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열면 사리정음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탐험이 끝나면은 탐험을 끝내겠냐고 물어보고요. 탐험을 계속 하겠냐고 이 선택사항이 보이네요. 저는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한 3D 데이터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신만의 VR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3D 데이터를 만드는 강의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렵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3D 데이터를 사용해서 쉽게 VR을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더해서 더욱 멋진 가상현실을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